MB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을 것처럼 보이다가 어제 마치 연기할 것처럼 나오다가 법원이 MB가 나오고 변호사만 나오겠다니까 변호사만 나와서 실질적으로 심의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그냥 변호사도 나오지 마라, 즉 신문은 하지 않고 법원이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해서 오늘 밤 결정하겠다고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했죠. 어제는 이 MB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이 영장실질심사를 미루겠다고 하다가 다시 변호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밤 서류만 가지고 보고, 즉 묻고 답하는 부분은 없다. MB 변호사가 MB만큼 알지도 못하는데 변호사들을 상대해서 이야기할 바에야 기존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만 봐도 알지 그 이상으로 나오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연기한다 했다가 또 왜 그대로 가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정권의 상층부에서 그대로 진행해라 하는 분위기가 좀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연기했다가 다시 그냥 변호사 상대 안 한다면서 오늘 저녁에 결정하겠다로 가고 있어요. 자, 오늘 무조건 영장이 제가 볼 때는 발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MB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문을, 영장실질심사 신문을 받게 된다면 신문이 끝난 시점에서 서울중앙지검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판사가 이제 신문이 끝나고 신문 내용을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할 때,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발부가 안 되면 집으로 오는데, 이제 판사가 신문을 안 하니까 MB는 지금 집에 있다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집에서 이제 잡으러 간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될 가능성이 그냥 100%가 되었습니다. 자, 자택 대기했다가 체포되어 가는 모습이 오늘 밤 늦게, 이런 건 보통 일찍 안 하더라고요. 전부 새벽에 하더만요. 그래서 보통 중요 인물은 항상 새벽에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결정을 고민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 이제 MB가 구치소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겠죠. 검찰 수사관이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MB를 차에 태워서 의왕구치소로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 쇼를 하고 있고, 하지도 않을 개헌을 가지고, 확률 제로인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야 되는데, 즉 개헌안은 법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개헌안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89조 이 조항에 위반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위반을 하면서까지 굳이 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선거 이기기 위한 용도라지만 저는 이번에 거의 만들어 놓고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다시 리모델링 조금만 더해서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야당이 총선 패배 이후에는, 총선이 아니고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또 분열되거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겨냥을 하면서 그때 이번이 아닌 다음번에 밀어붙이기 위한 쇼를 이번에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거나 이것 때문에 지자체 선거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한국당에 더 빠질 표가 뭐 있으며, 이 지금 국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개헌안에 대해서 뭐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묻는 대로 답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쪽에서 개헌 찬성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싶으면 질문 문항에 따라서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춤을 추는 것이 대한민국의 개헌입니다.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국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개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200명 이상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했지요. 왜? 박근혜 이후에 될 사람 없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로 해서 나눠 먹자. 이럴 때는 그 개헌안을 물으면요, 국민들이 그런 개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찬성이 많았다가 어떨 때는 반대가 많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몇 프로라는 건 그거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도대체 지자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가? 제가 얼마 전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선거 출마해라 이랬는데 한국당 안에서 비주류가 홍 대표 출마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자, 홍 대표는 자신에 대해서 이 서울시장에 출마해라라고 하는 중진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 총선 때 당신들 다 험지에 출마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진들은 서울시장 후보조차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라. 어떻게 책임을 져? 네가 출마해라. 네는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22일 오전에 회의를 열고 홍 대표 출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가 이번에 지자체 선거나 같은 날 치러지는 7개 보궐선거 국회의원 구역에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왕구나 김태호한테는 절대 공천을 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 대표가 지방선거의 패배를 이미 예측을 한 듯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될 거다. 그때를 대비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사는 헌신하는 정치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며 스스로 당 대표에 재출마해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한국당의 대표 임기는 얼마입니까? 2년이에요. 그러면 홍 대표가 작년에 2017년에 대선이 5월 달에 있었고 그 이후에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있었던 당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 대표의 임기는 2019년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 대표는 2020년 4월에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홍 대표가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자, 이기든 지든 선거가 끝나면 6월 달에 끝나면 뭐 한 7월 달쯤 전당대회를 하자 하면 그러면 새로 뽑힌 전당대회에서의 대표는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 7월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2020년 총선에서 자기가 다 공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험지 나가는 중진 너네들이 험지 나가게 될 거야. 어디서 독가스처럼 까부는 거야. 입 조심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참 정당 사상 아주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홍 대표를 딱히 특별히 더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잘하기를 바랄 뿐인데요.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이기든 지든 한다고 지기 전에 먼저 전당대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면 물러나야지요. 지면 무슨 재출마입니까? 자기가 이기고 난 뒤에 전당대회 다시 하자.
임기도 안 됐는데.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019년 한 7, 8월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가 안 됐는데 총선 때 공천을 하려고 이겼다고 다시 해산하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당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긴 거는 이긴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다시 하냐. 니는 네 임기 마치고 가라. 이렇게 반대를 할 건데 한수를 더 떠갖고 지든 이기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당이 아니죠. 이미 질 거를 각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간에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최대한 잘해야 5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에서 한두 개 이를 가능성이 크고 잘하면 영남에서 5개 중에 4개 정도 될 거고 지금 충남이 안희정, 박수현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이 민주당이 한 2.5배쯤 더 높지만 이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상 지금 꽉 차가 있어서 혹시 한국당이 한번 해볼만 할지도 모른다. 거물급을 내면 요 정도지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지금 산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행여나 5월 달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깨져가 미북 간이 전쟁 위기로 곧바로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거는 한수가 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는 변수가 없어요. 자력으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참패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유승민의 바미당은 바른미래당 바미당은 한마디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도 이길 데가 없어요. 한국당 만약에 이 바른미래당이 가미가제 작전으로 우리도 죽고 한국당도 죽자 이렇게 나와서 전 지역에 후보를 내게 되면 영남에서도 한국당이 한 2-3개 정도 이기고 다질 가능성도 있어요. 충청도도 안 되고요. 한 5%만 먹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미당의 전략은 가미가제냐 뭐냐는 거죠. 자, 이 두 당이 연대한다고 해도 옛날에 보수 지지층의 표를 70%도 못 갖고 갈 거예요. 이미 바미당이나 한국당의 마음이 떠나버린 보수층이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 지잘났다고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질 거 생각하고 다시 전당대회 재출마할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수 유권자층에게 단결해서 지자체 선거를 이기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의 책임지는 당사자도 이미 질 거를 각오하고 다음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선수로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보다 더 강하게 유승민이나 안철수보다 더 강하게 보수의 승리를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질 때는 처참하게 져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 투쟁을 벌이면서 서로 장애 투쟁을 하자고 유승민이가 홍준표한테 제기하든지 홍준표가 유승민한테 제기하든지 해서 둘이 만나서 그걸 선언하고 장외 투쟁을 벌이면서 연대로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나 홍준표 서울시장 나갈게. 유승민 당신 경기도지사 나가라. 안철수 당신은 부산시장 나가라. 이래갖고 뭐 그 지역에 한국당 후보가 있으면 단일화해서 또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으면 좀 뛰다가 단일화해서 지지율 높은 사람한테 몰표를 주자.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요. 안 그러면 부산은 포기하고 안철수도 출마하고 나도 출마해서 서울시장을 각축을 하다가 2등한 사람한테 밀어주고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출마해서 남경필이하고 각축을 하다가 단일화하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흥미진진해지면서 보수층에 이 집중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는 100%예요. 제가 이제 이런 소리 자꾸 더 하면 저도 또라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 이런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꽃만큼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포기한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저 합당하면서요. 3분의 2가 국민의당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투쟁을 할 수도 없어요.
한국당의 홍준표는 자신이 중요하지 뭐 이걸 가지고 보수 전체에 어떻고 저떻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제 다 죽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 다 죽는 것만 남았어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죽느냐라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지자체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절망을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5부에서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한국당이나 바미당 같이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여기서 망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2020년에 있는 총선과 2022년에 있는 대선이 중요하죠. 총선이 2020년 4월, 2022년에 대선은 이제는 5월 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대선이 이제 5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이 여권이 승리를 또 하면 얼마나 자신감에 차고 오만해지겠습니까? 남북 문제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깜빵에 더 넣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먹다가 얹히지요. 양껏 먹다가 목에 탁 얹혀서 맛이 갈 동안 보수는 폐허에서 싹을 뿌려서 새로운 토양 관리를 해서 이제 새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집을 새로 짓는 것과 리모델링 하는 것의 차이에서 이 땅이 지저분하거나 건물이 지저분하면요. 리모델링 하는 값이 새로 짓는 값보다 훨씬 더 들어요. 지금 한국당이나 바미당은 워낙 건축물이 지저분해서 이게 리모델링 해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지도부가 싹 쫓겨나고 여기에서 새 출발을 해서 총선을 대비하면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제가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절로 망해가 올 때가 되니까 그때 내부 정비를 해서 싸움을 붙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 선거요.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이제 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제가 양심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억하심정도 없고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잘하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고 있고 선거도 하기 전에 전당대회를 해서 이기든 지든 재출마를 한다고 하니 이제 뭔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길 바라요. 화끈하게 지는 모습이 기대됩니다.